잠시 뒤입니다. 잠시 뒤 뭐가 있느냐 볼까요? 친한계 끌어안은 김문수냐? 반탄 단일대오 장동혁이냐? 네,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가 정말 최종 선출이 됩니다. 지난 22일에는 과반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결선까지 갔고 2라운드 진행한 그 결과가 오늘 오전 예정대로라고 한다면 오전 10시 17분쯤 한 20분경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죠. 친한계 끌어안은 김문수냐, 반탄 단일대오 결집한 장동혁이냐. 이창근 의원님 누구라고 보십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두 후보가 네. 막상막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결국은 그 비중이 크진 않지만 친한계의 표가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미 한동훈 전 대표가 SNS 통해서 공개적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선을 선택해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친한계 표가 김문수 후보로 간다면 김문수 후보가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도 20%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민 여론조사는 과거에 우리 여론조사 쪽 나온 걸 본 것처럼 일반적인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은 장동혁보다는 김문수를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됩니다. 내 예측인데 라고 일단 한 자락을 까셨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친한계 표가 어디로 가느냐? 김문수로 간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긴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사실 누가 됐든지 간에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누가 뽑혀도 반탄 후보다. 지금 이 국민의힘 오늘 선출되는 당대표의 카운터파트는 정청래 대표죠. 근데 정청래 대표 앞서서 이런 얘기했었거든요. 들어보고 오시죠. 헌법을 공격하려 했고 헌법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목숨을 죽이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과와 반성,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러지 않고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대국민 사과, 진솔한 석고대죄 이런 것은 기본으로 있어야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그렇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서영주 대변인님. 김문수 대표가 됐든 장동혁 대표가 됐든 정청래 대표가 악수할까요?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반탄의 어떤 주류들은 사실 사죄와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죠. 전한길 씨라는 그 인물의 어떤 메시지를 그대로 안고 발언을 했던 후보들이 지금 결선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앤장이라고 하고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 크게 다르지 않고요. 우리가 쉽게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후보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로 왔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나 뽑혀도 윤 어게인 당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이들이 사죄하고 반성을 할 토양이 안 되기 때문에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더 지금보다 여야 간의 관계는 냉각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야당 대표 그 누가 되더라도 만난다고는 얘기하지만 네. 그거는 이제 대통령으로서 통합의 어떤 행보를 하기 위해서는 만나시는 거고 정청래 대표는 지금 야당을 말하자면 척결의 대상, 청산의 대상으로 더 여길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장동혁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면 더더욱 더 이제 정청래 대표와는 만날 일이 없지 않을까. 이제는 서로 고성과 말하자면 힘겨루기밖에 남지 않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장동혁 후보가 대표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네. 일단 김문수 후보가 좀 패착을 마지막에 표를 의식해서 본인의 기조를 흔들었는데 전한길과 한동훈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한 소쿠리에 담을 수 없는 인물들을 같이 담아서 전한길 표와 한동훈 표를 내가 다 담겠다. 네. 이건 당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라도 제대로 담아야 되는데 두 개를 담으려다 하면 네. 결국에는 전한길 씨 표가 결국 장동혁 후보한테 네.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후보의 좀 이런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약간 얘기는 갈리셨어요. 김문수가 될 거다. 장동혁이 될 거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소영주 대변인 말씀은
누가 되든지 정청래 대표는 악수 안 할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중에 살짝 나왔죠. 이재명 대통령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 잠깐 들어보실까요? 일단 공식적인 법적인 야당의 대표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출되면 대화해야죠. 여당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당선돼서 국정을 맡는 순간부터는 여당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야지.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힘들더라도 대화는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힘들더라도 대화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이 야당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서 대변인께서는 대통령은 대통령 입장, 여당 대표는 여당 입장, 그게 좀 다르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청래 대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정청래와 다르다는 이재명, 새 야당 대표와 대화하겠다. 대통령의 당연하고 옳은 말씀이다. 명징하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여야를 다 아울러야 되니까 나는 여당 대표로서 굳은 일, 싸운 일을 하는 거다. 이 따로 또 같이 하는 거 아니냐.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라는 거거든요. 이창근 위원님.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대통령은 분명히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야당 대표가 선출이 되면은 야당 대표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 당원만 뽑는 게 아니라 국민들도 뽑는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 당선된 대표를 여당 대표가 만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하지만 정청래 대표는 여전히 따로 또 같이 대통령의 앞에 말은 빼고 본인은 본인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저렇게 하면 할수록 아마 이재명 대통령한테 더 큰 부담이 될 거예요. 결국은 최종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김문수 후보나 장동영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정청래 대표를 찾아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누구라도 찾아갈 거예요. 근데 문전박대를 당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초청하는 형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청래 대표가 안 가겠다? 그럼 그 부담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가더라도 대화를 안 하고 악수를 안 하는 모습을 연출하면은 누가 부담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러한 막중함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담을 안 주는 것이 여당 대표가 또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저는 조금 더 넓은 마음을 지금이라도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정청래 대표가 배드캅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굿캅을 한다 그러면 서영주 대변인님. 네. 국합, 배드캅 대통령과 이 여당 대표의 입장을 이렇게 나누는 게 국합 역할을 해야만 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이지 않겠냐라는 거거든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사실상 전략적으로 국합, 배드캅은 있을 수 있는 역할이죠.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보겠느냐라는 게 중요하다. 국합, 배드캅, 뭐지? 그러면 뻔히 드러난 국합, 배드캅을 이게 전략적으로 통하겠습니까? 대놓고 배드캅을 하면 안 되죠. 네. 은근하게 잘하면서 배드캅 역할을 해야 이게 국합인가 배드캅인가 애매해야. 헷갈려야 국민들이 네. 뭔가 역할들을 하면서 견제 균형이 있구나라고 할 텐데 나는 배드캅입니다. 거기는 국합입니다 하면 감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네.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셨으니 대표께서 좀 그 호흡을 좀 맞춰줬으면 좋지 않을까. 본인도 꾸준히 일하면 힘들잖아요. 조금만 꾸준히 일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국합, 배드캅 이것도 그렇게 나 배드캅이요라고 하는 게 뭔 효과가 있겠느냐. 결론은 사실 두 분이 또 같이 좀 결론이 났어요. 정청래 대표가 좀 손을 내밀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결론이 좀 났네요. 네. 자, 오늘 선출되는 국민의힘 대표 누가 될지 그리고 악수를 정청래 대표와 할 수 있을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